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책은 뭔가 좀 특별한,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는 생각, 또는 내가 쓴 책, 나의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하겠어? 라는 두려움, 또는 책을 쓰고는 싶은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막연함 등 때문에 또 쉽게 포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작가로 인도할 분을 모셨습니다.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의 저자 양원근 엔터스코리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되게 기대가 돼요. 네.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 도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미팅이 저에게 하나의 또 도전을 열어줄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엔터스코리아가 출판 기획사라고 들었는데요. 예, 일반 출판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좀 근데 다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책을 출판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의 그 컨텐츠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기획하고 구성을 잘 짜서 그 컨텐츠를 출판사에 우리가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책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책 쓸 사람들을 발굴하고 예. 그래서 이게 기획 단계 그쵸.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을 보면 어떤 책 쓰기의 전도사로 좀 불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 네. 이렇게 되신 혹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가 한 2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가 국내, 국외의 책을 기획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출판사에 많이 제공했는데요. 예. 그 제공한 책들이 초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뭐 다 쓰러져가는 출판사가 저희 컨텐츠를 받아서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빌딩 산 출판사도 많고요. 이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내 저자들도 사실은 저희 엔터스코리아에서 이 문을 두드려서 이제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또 예. 물론 본인이 써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써서 와도 사실은 저희가 그걸 다시 또 손봐주시는 검토를 예. 다 해서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끔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다시 그걸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도 우리가 1000여 군데 거래를 하니까 예, 그 예. 출판사에 우리가 이 책을 잘 낼 수 있는,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출판사에 우리가 또 그걸 컨택을 해서 계약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자와 우리 기획부와 함께 그걸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이제 그 컨텐츠를 넘기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잘 발굴하시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결국은 네. 이제 책 쓰기 전도사 뭐 이렇게 되신 네,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 책 쓰기 블렌딩 스쿨도 운영 중이세요. 예, 예, 이게 책 맞습니다. 쓰기 강의 프로그램이라고 좀 들었는데요. 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주로 이제 책을 쓰고자 하신 분들은 그 분류가 보통 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 20%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뭐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구나 또는 깨달음을 주고 싶어서 쓰고자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전적 에세이를 많이 쓰려고 하죠. 예. 예, 근데 자전적 에세이를 쓰면 누가 사실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책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만 사서 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인들이나 뭐 정말 유명한 분이 아니라면.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개발적인 요소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에세이적인 감성적인 것을 그런 부분이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깨달음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인문학적 어떤 그런 철학적 어떤 통찰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버무려서 하나의 자기개발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죠. 예전에는 자기개발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게 예전에는 먹혔지만은 요즘은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개발서와 에세이적인 거와 그 다음에 인문학 통찰을 주는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서로 넘나드는 그런 책들이 요즘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하고요. 예.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80%의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파워블로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 책으로 이제 펼쳐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쓰는 분들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본인이 뭐 정권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에서 쓰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가 뭐 제대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없다. 아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뭐가 강점인지, 뭐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분이 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독서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독서를 하고 어떻게 메모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독서법으로 이제 책을 이제 기획 구성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약간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컨설팅에 좀 맞는 것 같은데 강의를 하시면 그래도 뭔가 큰 흐름을 가지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다 상황이 다르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제부터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주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주제 설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책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강의를 통해서 그걸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게 필요한 목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차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다라는 걸 독자들은 알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독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예. 목차를 잘 또 빼야 되거든요. 근데 목차만 완성이 돼도 사실은 50% 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목차 안에 이 한 목차 꼭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 중에 실제 작가가 되시고 그 중에서도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온 사례가 혹시 있나요? 굉장히 많죠. 맞나요? 네. 예,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저기 나이 27에 네네. 아르바이트만 7년 동안 한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나이 27에 아르바이트만 7년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저희 책 쓰기 수업을 듣고 그 책을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자기 개발 분야에 1위를 차지했던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황혜수 작가인데 책 이름은 제목은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 되게 좋네요. 제목부터 딱 뭔가 그쵸. 읽고 싶은데. 그래서 그 수강생이 맞게끔 딱 맞춰준 거죠. 그리고 또 그 컨셉이 결국은 또 우리 시대에 알바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맞춰서 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1위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고 하니까 그때 뭘 했냐면 책 쓰기 그 과정을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어떻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어떻게 분리를 하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30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밥 사주러 이렇게 오긴 와요. 고맙다고. 인생이 바뀌었네요. 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뭐 월 몇천만 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어떤 그분의 노하우. 아마도 좀 조언을 해주셨겠지만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 비결? 저는 세 가지 타임이 잘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하나는 일단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첫 인상을 딱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꽉 차고 아름답고 그거 상관없이 첫 인상을 보고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목과 표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 제목에서 끌리면 그때 책을 이렇게 네. 잡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데 사실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혹시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탄탄해도 제목에서 그게 안 받쳐주면 사람들이 읽지 않은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제목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제목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게 독자들도 이게 제목만 좋은 건지 네. 제목도 좋은 건지를 사실 첫 장만 봐도 그쵸. 아니까. 예.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용을 안 보고 제목 보고 표지 보고 예를 들어서 표지 밑에 띠지에 보면 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4주 연속 1위, 뭐 대통령이 선정한 책, 뭐 어디 뭐 KBS, TVN이 말하다 뭐 그래서 선정한 책 이러면 사람들이 무한 신뢰를 해요. 맞아요. 그것만 보고. 그럼 이거는 검증이 됐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안에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목차는 습관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책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좋을 수도 있지만 가끔 화가 나는 책이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제목과 내용과 너무 맞아요. 상이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책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죠. 제목, 내용, 예.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예, 하나는 뭐냐면 이건 타이밍입니다. 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97년도에 그 IMF 터지고 나서 그때 그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책 아실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 6개월 만에 100만 부 나가니까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죠.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여러 군데 다 연구를 보냈는데 다 빠꾸를 맞았어요. 근데 한 군데 출판사에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대박이 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타이밍이죠. 그렇죠. 딱 내고 나서 바로 IMF가 터지면서 뉴스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몇 초 안 나왔는데 그게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이게 뭐 한 2년 전에 출판이 됐거나 이랬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과 타이밍 예.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이 예. 이런 말해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타이밍이 좋은 내용인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타이밍에 맞는 제목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걸 타이밍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목입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예. 책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책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한 권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되게 궁금해요. 왜 한 권만 쓰셨고 예. 또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 아, 예. 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려고 생각지도 안 했었습니다. 네. 내 평생에 책을 쓸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작가로 이끄시면서 예. 본인은 안 썼어요. 예, 예, 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이 출판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판계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가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특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상담하러 올 때에 이미 나름대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럼 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책도 없지 이러니까 거기를 개통하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대표님은 책이 없던데요. 그 이야기를 예. 내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책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네. 그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해서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대표님이 진짜 솔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포장을 하려면 네. 강의를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니까 책을 통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뭐 약간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책 쓰기의 매력 네. 이게 뭘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처음 한 권은 쓰기가 참 힘든데 한 권 쓴 친구들은 보면
계속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대체 책 쓰기의 매력이 뭐고 책을 쓴 이후에 장점이 과연 뭐가 있을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써가지고요. 저는 이제 남을 빛내주는 역할만 했잖아요. 네네. 책을 기획을 해서 책을 쓰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 띄워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책을 쓰고 나서 네. 작년 1월 달에 초에 나왔는데 요즘 책이 진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초판을 찍고 4일 만에 재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제가 7세를 찍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저는 그 2개월 동안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막 강의를 할 때에 막 저희의 그 감정, 이 기분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쓰면 저와 같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우리 작가들이 뭐 책 나오고 나면 막 전화가 많이 와요. 네. 뭐 왜 내 책이 서점에 안 깔렸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그게 은근히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짜증 난다고 저자한테 그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그냥 삼키고 마는데. 근데 내가 진짜 책이 나오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출판사에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오.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저자들이 첫 책을 쓸 때에 내가 이제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자분들이 뭐 전화가 막 수십 통 와도 일단 요즘 잘 제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그 게? 책을 써서 좋은 것은요. 책을 쓰기 전에는 자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있지만 예.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책을 쓰지 않아서 모르거든요. 근데 책을 쓰고 나면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강의 요청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예. 찾는 데도 많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도 별로 안 찾아지는데, 그쵸. 예,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베스트셀러 만약 1위가 된다 그러면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어떤 책을 내고 나서 그걸 어떤 강의로 제가 하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자기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책을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연장선상에서 또 비즈니스도 같이 해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 장을 열어서 수강생을 또 따로 모집해서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외부 강의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학원을 만들어서 네.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말씀하시면서 최근에는 베스트셀러가 돼도 바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지금 출판 시장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도 있지만 예전처럼 뭐 지하철을 탔을 때 책을 읽는 사람들을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그래서 거의 없죠. 요즘 우리 출판 시장의 동향은 좀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사실은 자기계발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꾸준하고요. 예. 그리고 에세이 시장이 한때는 좀 죽었었는데 지금 에세이 시장이 막 부쩍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은 소설 시장, 예, 소설 시장하고 실용서가 그렇게 잘 나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용서는 그야말로 이제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또는 실용서를 통해서 자기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용서가 잘 팔리고, 예. 그 다음에 소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읽는 그 재미로 읽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서 책을 쓴다면 또 더 많이 읽힐 그렇죠. 수 있는 예. 뭐 그런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책에 정말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저 주변에서도 예. 뭐 어떤 분이 쓰면 와 저분이 쓴 책을 10,000원, 20,000원에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영광이야. 저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분이고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싸게 내가 저분의 지식을 보는 거야라는 책이 있는가 하면 한 책은 제가 책을 썼어. 내용을 봐도 이게 대체 책이야, 예.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도 그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좋은 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절대로 제목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목이 가장 예, 중요하지만 제목에 현혹되지 말고 물론 제목을 보고 첫 판단을 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 제목을 그 현혹돼서 잡았을 때에 밑에 카피 이거 있잖아요. 네네. 카피에 너무 거기에 그 지우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피는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이 카피 앞에 있는 내용 이게 안의 내용이 함축돼서 밖으로 드러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가 내 이성적으로 내가 합리적 판단을 해서 이 책을 골랐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성이 잠깐 멈춰진 거죠. 그냥 그 포장지에 그렇죠. 홀린 그게.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정말로 이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네. 이 목차를 보고 음. 목차 안에 읽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목차의 그 한 꼭지 정도는 읽어봐라.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읽어보면 그 한 꼭지를 읽어보면 거의 뭐 7, 80%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좋은 책이다, 내가 읽을 책이다, 안 읽을 책이다, 이런 책이 그게 판단이 될 겁니다. 앞부분보다는 중반쯤을 봐야 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앞뒤를 보든 상관없어요? 중간을 보든.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네. 열심히 쓰다가 네. 대충 쓸까봐 아니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책 쓰기의 강사이시자 네. 또 뭐 우리 출판 엔터스 기획. 코리아를 네. 이끄시는 출판 기획자로서 앞으로 계획, 네. 뭐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책을 한 권 쓰고 말려고 그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뭐예요? 제목 혹시 뭐 제목은 컨셉은 대충 잡았는데요. 네네. 제가 나는 매칭 하나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이 사실은 다 매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예. 매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인간관계의 어떤 인맥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한 4월 매칭이 중요한 포인트인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매칭이라는 것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의 매칭에 의해서 네네. 연결돼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내년 한 4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시청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네.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 내가 그동안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도전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 대표님의 말씀 또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문의를 들으면 답변을 잘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작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